네, 오늘은 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 이지은 기자의 자리를 넘보면서 야심 가득하게 김혜미의 주민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미국 대선에 중국 전문가가 웬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 후보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사실 미국의 대선 정치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 열심히 재고 따지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 두 플레이어가 과연 어떤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파악을 해보면 당장의 미국 대선에서 누가 캡틴이 될지 그리고 또 새롭게 뽑힌 캡틴이 뽑힌 미국은 중국과 어떻게 지낼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함께 할 중국 전문가를 모셔야겠죠. 저희가 오늘 모실 분은요, 경북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이정태 교수님입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추석도 이렇게 지냈는데 인상도 참 푸근하게 좋으시네요. 저희 중국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는 건 오늘이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얼마 전에요. 사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나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를 지지했으니까 나는 해리스 지지자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뭐 저걸 가지고 해석은 어떤 여지를 남길 수 있는 해석의 여지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사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 그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당면하고 있고, 네. 미국의 정권 교체가 아마 그 전쟁을 종결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진핑이 3연임을 했고 네. 중국 국내 정치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하나는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내정 불간섭 원칙이라는 이런 이제 입장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선거에 있어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아니면 트럼프라든가 해리스, 바이든 포함해서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정견이나 기타 정부의 공식 의견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내정 간섭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걸 우리가 발언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텐데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사실 최근에 쓰신 칼럼 내용이 좀 재미있었어요. 사실 조금 전에 트럼지혜라고 저희 기자가 입고 나온 티셔츠도 중국에서 만든 티셔츠였는데요. 그런 트럼프의 피격 순간이 담긴 티셔츠를 아주 빠르게 판매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떤 조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네, 그렇게 보셨어요? 네. 트럼프 피격의 그 장면이 그 촬영돼서 전 지구촌으로 유포가 됐을 때 네. 아마 중국에서 가장 먼저 티셔츠에 인쇄를 해서 아마 판매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뭐냐면 네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대선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흠. 네. 트럼프 티셔츠가 판매되면 선거에서는 어쨌든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정 시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결국 이제 트럼프 티셔츠에 찍힌 그 모습이 유혈이 낭자한 트럼프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선택한 남자, 네. 신이 선택한 사나이, 총알을 피한 사나이라고 인식이 되지만 음.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혈이 낭자한 지난 1기 때 있었던 의회 진입 난동 사건을 포함해서 네. 미국 민주주의는 이미 피로 얼룩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네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가치 논쟁,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이 패권 국가로 또 지구촌의 리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적 가치라든가 인권의 가치 여기에 의심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 그렇군요. 그 사실 저희는 그 티셔츠가 진짜 빠르게 판매되는 걸 보면서 '아 중국 사람들은 역시 이 장사가 굉장히 계산이 빠르다. 어떻게 저걸 만들어 팔 생각을 할까?' 요렇게만 봤었는데 교수님 설명을 하신 대로 따르면 중국 지도부에 어느 정도의 그런 중국 관리들의 윤허 그러니까 어떤 허용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이게 트럼프를 어느 정도 응원하고 있다. 혹은 속으로 '아 트럼프가 되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지도부가 판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중국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지향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 추정을 해보면 네. 우선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민주당과 가까운지 아니면 공화당과 가까운지를 보면 네. 실제로 그전에 지나온 것들을 보면 이제 클린턴 시기라든가 음. 또 오바마 시기라든가 이렇게 보면 민주당에 굉장히 그 가까웠어요. 네.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쓰신 그 자서전이 마이 라이프라는 책들이 이제 중국에 예예예. 발간이 됐고 중국에서 엄청난 판매 부수를 번역을 해서 팔았어요. 그랬군요. 네. 네네. 그리고 어 사실 그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고 이제 많은 그 자본을 축적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하는 그 기반이 됐거든요. 네. 그때까지 보면 이제 시진핑 정부 전에 음. 중국 정부는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런데 네네. 시진핑 등장 이후에 보면 예. 트럼프 일기에 벌써 이제 그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 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져. 특히 이제 고궁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네네. 또 그 만한 전석 108가지 음식을 나누고 음. 또 그 이제 이후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벌어졌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고 또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트럼프만 유일하게 지금 어. 해리스나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와 유일하게 식사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네네. 식사 중요합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해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네네. 중국 현재 시진핑 정부하고 예. 그전에 짱쩌민이나 후진타오 정부하고의 권력 엘리트 인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 다시 네.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중국만 보는데 네. 중국 내에도 똑같은 권력 투쟁이 있었고 음.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제거된 상태예요. 음. 그래서 시진핑과 가까운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어, 트럼프가 예. 시진핑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진핑은 말씀대로 친하긴 친해요. 근데 또 이 국가 지도자들이 뭐 또 친한 것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선호하는 것과 사실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것만으로 또 정책을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렇죠. 이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그렇죠. 될 텐데요. 일단 뭐 해리스는 방중 경험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텐데 저희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긴 했지만 트럼프 일기 때의 무역 전쟁 이게 굉장히 너무나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또 엄청 저런 그 무역 전쟁 혹은 비슷한 류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좀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좀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재밌는 그 우리가 이제 분석을 역으로 하면 네. 트럼프 때 25%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의 물품이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25% 관세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음흠. 관세의 벽만 넘으면 네. 나머지 물품이 진입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예. 그리고 그 내막을 보면 그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담은 미국 국민들한테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음. 보면 이런 점은 미국 국내와 국내적인 어떤 문제에 사실은 귀결됐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지금 이제 시진핑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그 김정은과의 그 미팅이었어요. 트럼프가 네네. 세 차례에 대해서 미팅을 했고 김정은이 세 차례 트럼프와 미팅을 할 때 전후로 해서 시진핑을 만났어요. 네네. 다시 이야기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시진핑과의 관계를 통해서 북한이라는 그 70년 동안 관리해온 그 아주 험한 집단, 악의 축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하나의 모티브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네네.
역시 이제 같은 의미에서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어. 한반도 지역이 안정되기 때문에 무역 어. 관계에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아 그럼 나름 그 포인트에서는 트럼프 때 시진핑이 상당히 마음에 취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 중국 이익에는 부합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내가 다시 대선이 되면 이번 TV 토론도 뭐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내가 중국으로부터 우리 바가지 씌우던 거 다 그거 관세 정책 마련해서 다 해 왔다. 다음에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그냥 뭐 200% 관세 그대로 물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네가 100 이면 내가 200 물리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좀 어떤 과장된 액션일까요? 아니면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실제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정책일까요? 그 선거는 아마 어떤 나라 선거이든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정서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보면 네. 지금 미국인들의 정서는 중국 때리기에 가 있다는 거죠. 다시 네. 이야기하면 미국인들이 적대감을 가지는 집단은 결국 미국의 이익을 탐하는 뺏어가는 집단이에요. 음음. 그러면 지금 미국 이익을 뺏어갈 수 있는 집단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이 중국이라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지금 그 동부 연안에 공급 벨트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일자리들이 결국 이제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위기감을 느꼈는 거고, 네.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세계의 공장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미국이 생산력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중국이 대응했던 방식이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예. 최근에 아프리카 40개 국가를 모아서 중국 음. 아프리카 포럼도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아 결국 그렇군요. 이제 예. 결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익을 뺏어가는 중국을 어떻게든 혼낼 수 있는 자가 네.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됐든 일단 중국은 마음에 이미 어떤 마음에 그건 있겠어요. 누가 됐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됐든 우리는 그냥 앞으로 쟤네가 우리를 계속 때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이미 중국은 다른 그림들을 또 그려가고 있다. 이런 설명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 이번에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최근이죠. 지난달이에요. 설리번 네.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물론 이제 뭐 대선이 아주 임박했다고 볼 수는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또 가서 왕이 외교부 장관이랑도 굉장히 막 며칠에 걸쳐서 뭐 11시간인가요? 그렇게 소통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게다가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었는데 사실 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이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전략을 거의 판을 짜는 굉장히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근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중국으로 갔을까요? 아마 지금 선거에 임박해서 갈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는 일단 득표를 위한 전략들. 네.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 내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네. 확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미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산물의 수입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슈퍼 301조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관세를 100% 200% 높이면 어, 중국이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다른 얘기하면 중국도 똑같은 수준에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 상황입니다. 또 다른 전쟁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네. 일방적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선거에 임박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집권당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네. 또 한 가지는 아마 슬리번이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이 안보보좌관의 역할이 뭐냐면 선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좋고 예. 또는 뭐 대만 문제도 좋고 네. 또 한반도 문제도 좋은데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러한
외부 요소들을 예. 조금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어 음. 안정화시키자는 데 대한 협조를 구하러 간 게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선 잘 치를 수 있게 좀 이렇게 잘 협조해 줘라." 뭔가 이렇게 어쨌든 세계적인 정세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어쨌든 이제 민주당의 설리번 보좌관이니까요. 그 설리번 보좌관한테 해리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었다라고 이렇게 이후에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뭐 당연히 안 알려줬죠. 설리번 보좌관이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안 했는데 중국 지도부가 이제 사람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 중국 측, 이 중국 지도부는 설리번에게 어떤 것들을 물었을까? 해리스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해리스에 대해서 무엇을 물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교수님은 혹시 예상해 보신다면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정치적 의도를 보면 해리스에 대해서 많이 물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정부가 나는 해리스를 모른다는 의미. 네네.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러면 실제로 중국 지도부가 해리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도대체 뭘까? 네. 아마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일 겁니다. 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협력자로서의 그러한 동료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네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선거에 어떻게 반영되고 만약에 당선된다면 선거 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해리스가 부친은 그 아프리카계고 그렇죠. 또 모친은 인도계입니다. 네. 중국이 미국만큼 싫어하는 국가 또 하나가 인도입니다. 아 경제 네네. 상대로. 그래서 네. 같은 아시아계로 미국은 묶어내지만 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아시아계가 된단 말이죠. 아 중국 그러면 입장에서. 예, 네. 그래서 해리스가 또 이제 바이든이나 그전에 오바마 같은 민주당 리더하고 다르게 음. 인도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음.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데 그걸 드러내놓고 물어보지는 못하잖아요. 아마 네네네.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이렇게 물었을 부분들 네네. 때 해리스가 좋아하는 중국 음식이 뭐지? 이런 아 걸 물었을 겁니다. 그럼 그래서 뭘 먹을 수 있느냐? 평소에 중국 뭐 음식을 좀 먹고 있느냐? 어. 향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물었을 아.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중국 음식 즐겨 먹어." 그거는 어쨌든 때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선호가 있고 크게 감정적인 어떤 벽이 없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시기에 중국 네. 방문했을 때 만한정석이라고 해서 108가지 음식을 이제 대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있었고 네. 멜라니아 여사가 좋아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식사를 무사히 마치고 아주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음. 해리스 너는 도대체 어떤 중국 음식을 먹어봤느냐? 또 네.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아 그걸 그렇군요. 통해서 이제 냄새를 확인한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아 교수님의 그럴싸한 중국 전문가 교수님의 그럴싸한 분석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실 이건 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중국 때리기 누가 되든 중국 때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또 50-50 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 누가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해 나가기에 수월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기에 '조 파트너가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과연? 중국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당장 급한 문제는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종결시키는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쟁 종결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음음. 파트너가 트럼프인지 해리스인지가 정말 중요하고 또 이 뒤에는 어, 유태인과 또 이슬람이라는 또 다른 그룹들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아마 어, 해리스보다는 음음. 익숙한 트럼프가 좋을 것이다. 음. 왜냐하면 중국 전체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나을지 모르는데 네. 아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와 인간관계가 훨씬 더 어, 있다는 거죠. 음. 그 소위 말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여기서 또 관시 문화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관계가 정리된 트럼프와 확인이 가능한 트럼프와 확인되지 않는 해리스 사이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어떤 아무런 공식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님의 어떤 해석과 이것을 한번 미국 중국의 속내를 점쳐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